야심한 시각. 근데 술 마셨어 당신? 네. 당신 이런 여자 아니잖아. 아니요. 이때 아니에요, 여보. 아내가 크게 부르짖으며 몰라코 눈부신 속살을 드러내자 놀라 뒷걸음질 치는 남편. 눈탱이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데 그간 내 인생은 따분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나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죽은 동태처럼 풀려버린 남편의 안면근육. 내 말 듣고 있어요? 아내가 앵두 같은 입술을 벌릴 때마다 향긋한 벚꽃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입 좀 그만 다물어요. 죽은 생선 같으니까. 주댕이 다물어. 난 절대로 안 굽힐 이상. 그대로 거식저식을 해버리는 부부. 하지만 다음날 이게 풀떼기뿐. 다요. 그 시기한 다음 날에는 그냥 상다리가 부르지게 차려놓는다던데. 그 전날 불만족했던 증거죠. 영 시원찮으니까 잘 먹고 분발하라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더하면 과할까? 말해 뭐해. 별이 5개였죠. 좋아. 아무리 고사리를 먹여도 양기가 흘러넘치는 남자. 난 고사리는 끄떡없으니까. 교만이 참한 여자들이 많았던 마을. 1992년 금제. 그 동네에서는 옷 좀 쪼까 단정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겠어? 네, 여보.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할게요. 아니 내가 왜 그 짝 여보요? 그쵸? 저는 아저씨 여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아저씨 말을 듣고 옷을 입어야 돼요? 물론 할 말 따박따박하던 X세대 여성도 있었지만 네? 내조라는 게 뭐예요? 응? 먼저는 쓸데없이 뒤섞여 수다 났던 그런 여자들보다 낫다면서요. 이게 말 대답도 하는 게요? 여자는 그저 조신한 게 최고라는 구시대 끝판왕들만 살던 이곳에 정숙했던 그녀들의 39금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은 바로 금제시 최고미녀 가정주부 한정숙이었죠. 월수입 50? 출퇴근 자유? 정년. 난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돈이 궁했던 정숙은 당시 주부들이 벌기 힘든 고수에게 혹하게 되고 결국 설명회장까지 쭈뼛쭈뼛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필 아들 입학식에서 만났던 다둥이맘 영복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 아는 얼굴 있으니까 그래도 낫네. 그냥 속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들 눈앞에 펼쳐진 이하식구리한 시뻘건 란제리와 39금자 이육난감들까지. 보여주기 위한 속옷인 것이죠. 생각보다 겁나게 거시기하네. 우리 여자들도 열정적인 생활에 관심이 있고 누릴 권리도 있어요. 다들 몰래 튀는 분위기.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왔을 거예요. 정숙한 그녀 역시 탈주각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답답하네요. 돈에 절박한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절박하죠. 약국 사모님 댁에 파출부로 나가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녀. 망나니 남편 성수는 허구한 날 쌈질로 회사에서 잘리고 월세날 비상금까지 삥땅쳐 술이나 처먹는 개차반 인간이었죠. 덕분에 아들의 낡은 민키공주 책가방을 새 태권브이 책가방으로 바꿔줄 형편도 안 됐습니다. 절박하다고 아무 일에나 뛰어들 순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나 거부감이 큰데 어떻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면요? 과거 미군 PX에서 물건을 떼다 팔던 미제 보따리 상에서 란제리 팔아 지금은 대표님이 됐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여자. 서울에 있는 70평짜리 제 매장이에요. 우와 70평? 건물 앞에 있는 차도 장만했고요. 39금자 이응난감으로 이룩한 이 여자의 놀라운 장사 신화에 덥석 방판 물건을 받게 된 두 사람.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영봉 역시 다정하긴 하지만 무능한 남편과 아유, 하지 마요. 단칸방에서 아이넷을 키우느라 돈이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나저나 과연 팔릴까요? 주소 팔지. 마침 사람 모으기 딱 좋은 약국 사모의 집. 저 혹시 사모님 댁을 사용해도 될까요? 정숙 씨 일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근데 방문 판매면 뭘 파는 거야? 그 시기 성인용품 얘기에 바로 퇴짜해. 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로 열린 사람도 아니야. 그날 밤 친구 부부와 함께한 술자리. 그치 정수가? 하지만 정숙은 물건 팔 걱정에 심란했는데요. 걱정하지 마 정수가. 성수 일자리 여기저기 얘기해놨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민호 아빠. 한편 금이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그러나 밥때가 지나도 소식이 없는 남편. 이제 기어 들어오네.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 한 통 주지 그랬어요. 맨날 이렇게 나 혼자만 아둥바둥
태평하고 당신은 천하태평하고. 남편은 약국 확장을 위해 건물주인 로얄클럽 회장 부부에게 딸랑거리느라 바빴던 건데요. 당신이 엄회장 사모님이랑 친해져서 찌끔만 구슬려줬으면 참 좋아. 근데 그냥 사람들하고 다 벽 잡고 사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진취적인 현대 여성이면 참 좋을 텐데. 기껏 밥 차려놨더니 처먹지도 않고 타박만 늘어놓는 남편 시키. 빡쳐버린 금이는 일을 저지르는데 네, 여보세요? 나야, 정숙 씨. 방문 판매라는 거 우리 집에서 하자. 정말 감사합니다. 죽는 정숙. 하지만 방판당해 정숙은 그만 실수로 버스에 물건을 놓고 내려버리죠. 아저씨! 이때 나타난 한 남자. 저기요! 제가 저 버스에 뭘 두고 내렸어요. 아 죄송한데 제가 좀 바빠서. 제 인생 마지막 희망이란 말이에요. 츤데레 같은 이 남자는 제발요. 기존 라이더급 미친 드리프트를 보여줍니다. 결국 조심하세요. 버스를 멈춰 세운 남자. 찾았어요. 그때 정숙은 그만 방판 물건을 떨어뜨리고 마는데 이게 그쪽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죠? 쉬운데 매콤한 마지막 희망.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아무튼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로얄클럽 회장 와이프가 왔어. 네? 드세기로 소문난 회장 와이프. 너무 걱정 마세요, 사모님. 손 떨고 있는데. 왠지 불안불안한 가운데 마침내 금지실을 뒤흔들어버릴 야식꾸러기들이 데뷔합니다. 하지만 모기장처럼 이렇게 훤히 다 들여다봐서 이걸 어디다 쓴디야? 요거는 좀 예쁘네. 목걸이도 파나 본데? 그거 목에 거는 거 아닌데? 팬티예요. 엄청난 문화 충격. 이건 불량한 것 같은데? 아래 박음질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모양이에요. 원래 그렇다고? 원래 뚫렸다고? 뭐랄까. 대놓고 설명하기엔 거시기한 상황이었죠. 그 문 활짝 열어놓고 장사하는 집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드나들기 편하라고 그런 거지. 바로 그거예요. 드나들기 편하라고. 드나들기 뭐가? 거시기 그 39금 마라마 토쿠스위에 정신이 번쩍. 음이 환장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금희 씨, 시방 이런 거 알고 부른겨? 몰랐지? 전 그러자 금이는 대학에서 영문과를 나왔어요. 영어 원서로 된 소설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닥 놀랍지 않았어요. 우아하게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숙을 도와주는데요. 자, 이제 꽉 막힌 사람 니기. 소설이나 영화 안 보는 자기들은 쪽박 놀래긴 했겠다. 응, 그지? 바로 대세 전환하는 회장 부인. 그래 좋았어. 이 분위기 그대로 몰아서 정숙의 진짜 주력 상품 이거예요. 39금자 유명난감 오선생 요술봉 등장. 마이크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에 순박한 반응도 잠시. 요술봉의 정체. 뭐요? 당장 안 줘? 어설픈 교도합니다. 그렇게 다들 흩어지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도연 형사라고 합니다. 어? 이 남자 형사였어? 신고가 들어왔슈. 여가 매소라고. 바로 회장 부인이 신고한 것이었죠. 아이 조금 야식구리 여기는 허네.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냅다 기습공격. 동작 그만이야! 당신 누구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심정 벌렁한 형사는 퇴각. 아유 고생들 하셨어요. 여기 있던 기계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이때 뭐가 지나가는데? 금이 남편이다. 내 집에서 썩안 나! 그렇게 아니 근데 약국집 파출보다 용품을 팔고 있었다고? 이 사실을 정숙의 남편도 알게 됩니다. 말 못한 건 미안해. 열심히 하면 하지 말랬잖아. 내 말이 우스워? 내가 백수라서? 당신 회사 잘리고 월세까지 갖다 쓰면서 벼랑 끝에 몰린 거니까. 정숙은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지려 한 일이지만 네가 나 만나서 팔짝 꼬였다고 많이들 떠들어댔잖아. 이제라도 꺼져줄게. 못난 남편은 가출해버리고 정수기에는 전화 한 통이 없네. 겨우 간다는 곳이 친구 부부집이었죠. 여기. 다음날 정숙의 물건을 챙겨주는 금이.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사려고 미리 돈 넣어놨어. 어제 이거 처음 볼 때부터 끌렸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양반이 안 하던 짓 하지 말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탈이 나는 거요. 안 하던 짓 하지 말라는 순간 마음의 고삐가 풀려버렸어. 너무 하고 싶더라고, 안 하던 짓이. 소중한 첫 판매 대금을 받은 정숙은 남편의 화를 풀어주러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미화야. 그런데
친구 부부의 거시기 저시기.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 남편이었죠. 정수야, 그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닌데 화도 안 나오는 정수. 내 말 좀 들어봐. 혼내지 마. 오랜 시간 사고만 쳐오던 남편이라도 언젠간 나아지겠지 믿고 싶었는데 이젠 절친과 바람이라니. 그동안 꿋꿋하게 버텨온 정숙도 배신감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엄청 쫀쫀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정숙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 했죠. 내 남편한테 제일 예뻐 보이는 여자가 누구다? 나는 아닐 것이고. 딩동댕! 하지만 내 마누라 아닌 여자예요. 자꾸 어제 일이 떠올라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정숙은 그럴 때 딱인 빨간 슬립이 있는데. 정숙 씨?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애초에 살 생각이 없었건지. 이대로라면 아들과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다시 정신을 차린 정숙은 다 찾았다. 자, 요거는 없지? 일단 판매하고 있는 모든 섹시 꾸러기들을 공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그것을 자극하여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런 말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대학에서 영어 전공한 게 이렇게 쓸 줄 몰랐네. 그중 미재호 선생 요술봉의 효과가 가장 궁금했죠. 정말 이래? 네? 진짜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그런 기분이 드냐고. 그건 그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이 신기반기한 오 선생 요술봉을 그녀는 철저히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열심히 예습 복습 중인 정숙에게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 어떻게 써봤어? 진짜 환상의 세계로 인도했어? 정숙의 대답은 엄지척이었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들을 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아, 나도 간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데. 너 거기서 뭐냐? 뭐 이렇게 먼지가 많아서. 다행히 몰래 물건을 챙겨 주린의 미용실로 가는 정숙. 주리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뭐 좀 부탁할 게 있어서요. 부탁이라니? 대체 뭘까요? 뭐 듣는 거야? 아, 다도 방송이에요. 같은 코코아라도 더 고급스럽게 마실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정숙은 애어른 주리 아들 덕에 세일즈 힌트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세일즈가 너무 산만하고 정신이 없었다면 이번엔 차분한 분위기에서 고급화 전략을 쓰기로 하는데요. 10년 된 인삼으로 담근 술인데 피부 미용에 매우 좋다고 하네요. 일단 술로 긴장감을 풀고 아유, 좋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정숙한 세일즈. 먼저 잠옷용 슬립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잔잔한 호수가 찰랑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호수가 찰랑이는 느낌이 뭐야? 그래서 준비한 그 느낌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란제리 쇼. 주리한테 한 부탁이 이거였군요. 빅토리아 시크릿 싸다고 갈기는 폭풍 워킹. 이쁘네. 아유, 되게 부들부들하네 진짜. 얼마라고 했지? 그렇게 두 번째 세일즈만의 대박을 터뜨린 정숙. 다 함께 축하 뒤풀이를 가려는데 네. 어매장내 사모님한테 사과 자리 마련했거든. 얼른 와서 맴 풀어주라고. 저번 일로 삐져있는 회장 3호를 위해 금이 남편이 지 맘대로 약속을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힘드신가 봐요. 아니야. 갈 거야 나. 남편의 반기를 든 금이 나 심지어 결심했어. 이 일 해보기로. 세일즈까지 한다고? 결혼하고 요즘같이 활력 넘치고 재밌던 적이 없거든. 나도 끼워줄 수 있나? 그렇게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힘이 될 분은 없어요. 나는 지도 편달 부탁해. 방판 삼총사 결성. 사모님은 그때 산 슬립 어떠셨어요? 못 입었어. 우리 남편은 보수적이라 내가 그런 거 입으면 기함할 게 뻔해서. 그런데 그때 하필 불륜녀 친구와 딱 만나버리네요. 너한테 전화를 할까 찾아갈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근데 정말 그때 단 한 번이었어. 그날 나랑 성수랑 그랬던 거. 그게 할 소리냐? 미안해 정수가. 근데 그 일 있고 깨달았어. 내가 인태 씨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랑 자보고 나서야 네 사랑을 깨달았다니. 축하라도 해줄까? 남의 가정은 깨놓고 인태 씨한테 말할 거야? 아니, 자기 가정만 지키려는 널 위해서가 아니라 인태를 위해서야. 인태도 내 친구니까. 불륜녀 미화는 그 말에 안심하며 돌아가는데 그때 무슨 저런 쌍남자였어요? 이 사실을 방판 시스터즈가 알게 된 이상 그녀를 얌전히 보내줄 수는 없었죠. 불륜녀에게 딱 맞는 대걸레 구정물을 제조합니다. 은맥이 쥐어짜서 내부에 구정물 투하.
제대로 물먹은 불녀.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낀 금이는 새로 산 슬립을 입어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 심히 기분 빡침이 느껴지는데요. 집에 있었네? 금이가 오지 않는 바람에 남편은 체면이 다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술 마셨어 당신? 나도 이제 그 사업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이라니 그 용품 말이야? 당신 이런 여자 아니잖아. 내가 어떤 여잔데요?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하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는 오늘은 묵국을 끓일지 청국장을 끓일지고 술 먹고 늦은 남편 때문에 차갑게 식어가도 다음날 속풀이 해장국 끓이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그런 여자요? 여보. 아니에요 여보. 그녀는 시원하게 자신의 속을 까고 있는데 눈깔이 튀어나오는 남편. 나 요즘 정말 재밌어요. 그간 내 인생은 따분하기 짝이 없었는데 따분했다는 것도 이 나이 먹어서야 알았어요. 죽은 동태 눈깔을 하던 남편은 당신이 아무리 날 그렇게 경멸해도 쳐다봐도 난 절대로 안 굽힐 기습 키스를 갈겨버리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직행했죠. 다음날 진짜 그 일 할 거예요? 확실히 잘 될 거란 믿음도 있어요. 믿음? 어젯밤에 우릴 봐요. 당신이 타고나긴 했지만 거기에 불을 붙인 건 내 슬립이었으니까. 그 말에 남편도 승낙? 한편 누가 우리 집에 낙서했어요. 낙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동네 핫플이 되어버린 정숙의 집. 너네 집에 어쩌자고 이런 글자를 새겨놓은겨? 집주인의 호통에 새들어 사는 정숙은 기죽어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데 민호 엄마 아니겠어? 오히려 정숙한테 화살이. 네? 허구 많은 일 중에 왜 그런 일을 혀갖고는. 낙서는 제가 깨끗하게 지워 놓을게요. 하필 엄마, 이때 딱 나타난 정숙의 엄마. 너 이러느라고 밤마다 쏘댕긴 거 권서방은 알아 몰라. 설마 이것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겨? 아니야 그럼. 아니기는 불같이 화만 내는데요. 애미인 나도 청천벽력 같은데 오죽 혔겠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뭐야? 권서방 바람 폈어. 나 혼자서도 민호 잘 키울 수 있어. 혼자 키우다니. 엄마는 상처받은 딸 걱정은커녕 이 더럽고 역겨운 물건들 팔아서? 정숙의 일을 역겹다니.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죠. 민호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폈다고. 엄마 어떻게 내가 이 일하는 게 더 문제인 것처럼. 문제지 그럼. 이딴 일 하는 난 민호 봐주는 거 더는 못혀.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마저 정숙에게 등을 돌리다니. 엄마는 왜 이토록 정숙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걸까요? 얼마 후 낙서 사건을 조사하러 온 형사 도현. 집에 밤 10시쯤에 들어왔고 아침에 아이가 8시 10분쯤에 나와서 발견했으니까 그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평소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들 정숙의 일을 환영하진 않아도 그렇다고 해코지할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낙서는 좀 지우면 안 될까요? 곧 아이가 하교할 시간이거든요.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낙서가 남아있으면 무슨 일인지 걱정할 것 같아서요. 현장 사진은 충분히 남겼으니까요.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까치발로에도 안 닿는 낙서. 기다리 아저씨처럼 도연이 도와주는데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아이가 곧 온다면서요. 여기 윗부분만 칠하고 갈게요. 엄마! 민호야! 어? 낙서가 다 없어졌네요? 윗부분만 칠한다더니 다 칠해버리고 가는 도연. 세린, 혹시 이 빨간 라카 사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글쎄. 어쩐 얘기고 쌀집도 사갔지? 혹시 언제쯤 사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조심 좀이야. 묻었잖아. 지겨워 죽겠어 그 군아이. 아직 짱짱한데 지금은 이거 구하려고 우리도 묻고요. 거품 군어줘랑. 저녁 7, 8시쯤 됐겠네요. 쌀집스 왜 사갔을까? 이 쓰레기 자꾸 갖다 버리니까 내 열받아가지고 경고문 쓴 거요. 이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누구야? 그 시각 정수가 저 남자는 그 시험년 남편 맞죠? 정숙은 미화 남편을 만나게 되죠. 네가 한다는 방문 판매 우리 집에서 한번 할까 싶어서. 너네 집? 비와 생일맞이 이벤트를 할까? 미화가 그런 쪽으로 영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정숙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민호는 맡길 데가 없어서 데려왔어. 민호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딱 마주친 불륜녀 미화는 정수가 네가 여긴 왜? 내가 불렀어. 당신 생일 파티 이벤트로. 정숙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개쫄아 있었죠. 정수기도 안 내킬 텐데 불편하면 그냥 가도 돼 정수가. 나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아. 돈 되는 일인데 나야 좋지. 민호야, 우리는 엄마 일하는 동안 영화 보러 가자. 그런데 미화 집 거실은 정숙에게 자꾸만 그때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안한 고등학교 동창이랬죠. 알겠지만 얘가 워낙 남자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숭배 깎고 아시죠? 미화는 정숙의 눈치를 보는데
네, 잘 알죠. 너 결혼하고 나서 인태 씨 말고 다른 남자한테 끌린 적 있었어? 아, 딴 남자랑 자보고 싶었던 적 있었냐고. 그 말에 눈이 마주친 미화와 정숙. 방판이 끝난 후 침묵이 흐르던 그때 민호야! 여보. 민호 여기 안 왔어? 민호를 왜 여기서 찾아? 영화관에서 정숙의 아들을 그만 잃어버리고 만 건데요. 없어. 갈만한 곳 다 둘러봤는데도 아무 데도 없어. 정수가 애를 왜 혼자 뒀어? 그 사이에 애가 없어질 줄 정말 몰랐어. 넌 정숙이 입을 뗄 때마다 늘 아무것도 모르네. 준내 쫄리는 미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항상 모른다고. 정수가 진정하고. 나 이거 잠시 후 실종 신고를 받고 온 도연. 그는 애를 찾는 동안 정숙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엄마. 마침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엄마. 어쩌자고 그딴 일 하는데 애를 끌고 다니냐고 다니길. 그럼 어떡해? 내가 하지 말랬지. 싫다고 더럽다고. 딴 사람이면 몰라도 내 딸이 그런 천박한 물건 팔고 다닌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 엄마. 돈에 눈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애미면 애미답게 행동해요. 칼날같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찌르고 베는 말들. 엄마는 엄마답다고 생각해? 어?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만만 골라 퍼붓는 거 이게 엄마다운 거냐고. 엄마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극장에도 학교에도 민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민호야! 최근에 아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빠랑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아빠를 보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그 말에 힌트를 얻은 도연. 혹시 아빠를 찾아 나선 게 아닐까요? 그의 예상대로 민호는 아빠가 다녔던 공장에 있었습니다. 민호야! 왜 아빠랑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 어린 아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어른들의 사정.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정숙의 뺨에 상처가? 많이 놀라셨을 텐데 들어가서 쉬시죠. 잠시 후 정숙의 집에 밴드를 놓고 가는 도연은 무심한 듯 보여도 참 자상한 남자네요. 며칠 후 정숙은 첫 월급을 받게 됩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두 사람. 이걸로 아들을 위한 새 태권브이 가방부터 플렉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 엄마가. 하지만 둘은 마치 남처럼 서로 모른 척했죠. 그러다 갑자기 멈춰선 엄마 앞에 젊은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있는 한 남자. 아버지. 사실 정숙의 엄마도 남편의 외도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뭐 하려고 다시 왔어? 피하려면 아버지가 피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그때 말이야 딱 네 나이였다. 32살. 아직은 사랑받고 싶고 여자이고 싶은 그런 나이.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다! 아 뭐요 안 들어오고? 뻔뻔하게 첩을 데리고 왔죠. 서울서 돈 벌어 오겠다고 혼장담 허듬하는 그 손에 여자 손이 들려 있을 줄은. 그 시절 나만 겪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가족은 뒷전이고 첩만 챙기는 게 너무나 서러웠는데요. 뱀이 갈갈이 찢기는 건 박을 도리가 없더라. 어느 날 이것도 좀 같이 부탁해요, 형님. 감히 내 새끼들 옷 위로. 결국 순간 눈이 돌았던 것 같아. 첩과 머리채를 잡고 대판 싸우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괜찮은겨? 정숙 아버지. 와 개세게 때리네. 첩편 만드는 남편. 이제 거는 우리 집이 아니오. 엄마랑 셋이 살자. 그렇게 아이들과 집을 나온 엄마. 딴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 그 여자나 입을 법한 그딴 속옷이나 판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야한 속옷을 볼 때마다 엄마는 그날 원수 같던 첩이 생각나 치가 떨렸던 것이었죠. 살라고 애쓰느라 그런다는 거 알지. 엄마 안 먹어? 너 먹어. 맛있다. 안쓰러운 내 새끼. 그 많은 세월 홀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워낸 엄마. 이거 나 월급날이었어. 엄마 내복 살까 하다가. 아유 뭐 배줄 사람도 없어. 누구 배주려고 했나? 엄마 좋으라고 입어. 엄마, 가방을 왜 메고 있어? 좋아서. 안쓰러운 내 새끼. 엄마는 안 먹어? 정숙은 어느새 너 먹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 먹어. 똑같이 말하고 있었죠. 엄마의 아픔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었다.
짊어진 슬픔은 어린 내 눈에도 무거워 보였다. 저도 힘들면서 돈 아깝게. 엄마니까 괜찮다 여기고 흘려버린 무수한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서른 시간들이었을지 엄마가 되어보니 사무치게 아프다. 그날 밤 낙서 사건을 조사하던 도연 덕분에 찾은 것 같습니다. 범인. 정숙은 범인을 알게 되는데요. 누구예요? 처죽일 몹쓸 놈을 빨리 잡아야 될 건데. 바로 철물점 사장이었습니다. 겨우 이거요? 알파벳을 나만 이렇게 쓴다고 어찌 장담하는데? 그날 종일 가게에 있고 민호네 쪽으로는 발걸음도 안 했어. 하지만 그런데 왜 한정수 씨 집 앞에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180mm구나. 현재는 구하기 힘들다던 선생님의 신발과 아주 일치하더라고요. 빼박 증거 앞에 왜 그러신 거예요? 그제야 자백을 하는 철물점 사장. 역겨워서 그딴 저질스러운 물건이나 갖다 팔면서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것 같길래 내가 느껴보라고 했다. 왜? 아저씨 같은 동네에서 수십 전을 얼굴 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야? 진짜로 소름 끼치는 거는 민호 엄마야. 뻔뻔하게 그걸 당하고도 또 잘만 팔러다니던디. 반성은커녕 정숙탄만 하는데요. 내가 혼낼게. 어? 제발 좀 용서 좀 해주라. 그러나 정숙은 그 손을 가만히 뿌리치고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죠.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과하세요. 저 사과받고 갈 거예요. 철물점 사장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처벌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 시선, 질타, 수치심 뭐 그런 것들이 진짜 버린 것 같아서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겪어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했나요? 멋진데요?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는 이 남자. 뭐지? 그날 오후 낙서한 이유가 뭐 역겨워서? 아, 진짜 역겨운 짓 벌인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이마에 똑같이 가시기 하고 새겨줘야 되나? 어? 뭐라고? 같이 욕해주는 정숙의 편 방판 시스터즈. 웃음이라도 나니까 다행이에요. 웃어도 되죠. 철물점은 망해가고 이 사업은 더 흥할 거니까요. 왜냐? 내가 이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주리 씨가요? 주리도 방판 시스터즈에 합류. 10만 원을 더요? 가게 빼두자. 사실 미친 가게 월세 때문이긴 했지만 주리까지 합세한 방판 시스터즈 완전체. 하지만 막상 다들 딱히 떠오르는 판매 아이디어가 없었죠. 화장품이요, 사모님. 내일 다시 모이는 걸로 해요, 사모님. 자기들만 괜찮으면 같이 받아보는 거 어때? 에? 그렇게 금이덕에 다들 얼굴 마사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거 설문지인데 한 장만 부탁해요. 본사에서 시킨 거라. 설문에 참여하던 정숙은 우리도 저거 해보면 어떨까요? 따라해보기로 합니다. 설문조사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뭔지, 바라는 점은 뭔지 저희 사업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방판 시스터즈는 각자 흩어져서 야심차게 설문조사를 시작하는데 용돈? 이딴 거 팔려고 동네를 그렇게 빨빨대고 돌아다니죠? 면박은 기본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방문 판매 관련해서 설문조사 중인데 잠깐 시간들 괜찮으시면.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 나 몰라. 가게 지금. 무시당하기 일쑤. 동네 여자들이 반상회라도 열어서 그 장사 그거 접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지. 소장이야! 아유, 깜짝아. 소시적으로 운동을 였나? 더 답답한 건 동네 여자들이 죄다 한통속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피했나 봐요. 그래도 포기를 모르는 여자 정숙은 성별 안 가리고 도전하죠. 깜짝이야.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설문조사 중인데.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 시간 할애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10분? 아니다 5분에 끊을게요 진짜? 그럼 딱 5분 드릴게요. 외진 곳에서 시간을 재는 도연에게 설문조사 스타트. 부모께서는 귀하를 아십니까? 뇌보다 혓바닥이 먼저 앞질러 가는 사고를 쳐버리고 다시 도전. 귀하께서는 빅도를 아십니까? 수줍게 들어오는 청양고추맛 질문. 왜 그때 주워드리면서 제가 다양한 물건들을 봐서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중 귀하가 용품을 구매한다면 39군 질문들을 참 해맑게 물어보네. 없습니다. 귀하가 판타지를 펼치고픈 장소는 어디입니까? 점점 난감해진 도연은 꼭 답해야 하는 겁니까? 결국 다 풀어버립니다. 3번, 2번, 3번, 1번. 막상 하니 또 재밌지. 3번. 한참 동안 자신의 시크릿 취향을 죄다 까발려 받은 선물은 사탕이었죠. 현타 치더라는. 정말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기 안녕하세요.
버려졌어. 그런데 그날 밤 그 민호 엄마 설문이지 뭔지 그거 받으러 댕기던데 그 해 줬어요들? 에이, 민호 엄마가 보기와는 다르게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갔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녀의 사생활을 찍고 빻는 사람들. 하지만 정숙은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어딘가 음산한 영복의 남편. 아침 나절부터 어딜 댕겨오겨. 복수하고 왔어. 복수를 했다고? 말이야, 복수라니. 당신 어제 동네 사람들 때문에 분해갖고 잠도 못 잤잖아. 사람을 우습게 본 끝이 어떤 건지 마치 올드보이의 장도리처럼 해줘야지. 사고를 친 모양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비닐봉지 안에 있던 건 무였죠. 무야? 이 당신이 깍두기 담글 무 사야 된다 그랬잖아. 요 동네에서 안 사고 옆 동네에서 샀어. 이 동네는 3,000원 벌 기회를 놓친 거지. 마침 장도리도 바꿔야 되길래 그 동네 철물점에서 샀어. 장씨가 2,000원 벌 기회를. 무려 2억. 내가 앗아간 게 5,000원어치 잔혹한 복수. 어쨌든 방판 시스터즈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샷다 한번 올려볼까?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저 설문 조사인지 뭔지 안직도 안 끊어요? 시간 되시면 여기 참여 좀 하고 가세요. 사은품으로 팬티도 드려요. 아따 그만하면은 생각 고쳐먹을 줄 알았더만. 저기요. 근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될까요? 전요, 사장님도 그렇듯이 먹고 살 돈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도, 남의 집에 해코지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요. 그러자 고깃집 사장님이 먼저 움직이죠. 어메 이거 왕방울치 아니요? 맞아요, 왕방울. 보들보들이야. 질문 몇 개 안 되는데 드릴까요? 그래 하나 줘봐. 마침 시간이 비네. 나도 하나 줘봐. 결국 설문조사 이벤트는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 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트리오인데요. 정숙은 우연히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방송을 보게 되죠. 멜로디가 조금 아쉽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당시 랩은 생소한 장르였기에 혹평이 쏟아지는데 이때 마치 영화 천밀밀 마지막 장면처럼 도연이 다가옵니다. 생각보다 평이 안 좋네요.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 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일단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노력한 게 있는데. 그래도 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처받고 무너질 만한 일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잘 되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요. 도연은 빙둘러 정숙을 응원하고 있었죠.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도연의 말처럼 과연 정숙은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39금 방문 판매라는 신선한 소재로 최고 시청률 8.6%를 기록한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이 작품의 원작인 영국 드라마 브리프 엔카운터스의 제작진은 원작의 장점과 한국 시대상을 섬세하게 엮은 연출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그때 그 시절이 느껴지는 장면들과 특히나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에 큰 감동이 느껴지는 드라마입니다. 또한 방판 시스터즈의 맏언니 오금이의 김성령이 슬립 착용 장면으로 큰 화제를 몰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을 위해 팔뚝에 리프팅 시술을 받고 촬영 전날부터 계속 굶었다고 고백한 김성령. 사실 슬립 장면 이후 배드신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삭제돼 안타까웠다는 후문이. 정숙하지만 어딘지 허당기가 보이는 한정숙을 연기한 배우 김소연은 대본을 읽을수록 캐릭터의 사고방식과 내면이 자신을 닮아서 정이 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사랑스러운 방판 시스터즈의 우당탕탕 이야기는 JTBC 홈페이지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드라마로 다시 찾아뵐게요.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